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체 왜 이럴까요?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남북 경협주들 안 볼 수가 없네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할게요. 관련주 가운데 아난티에 같은 경우는 지금 20%까지 낙폭 좀 확대해 놓은 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속 빠르게 돌려주십시오.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관련주들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장 초반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미미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뭔가 불안한 조짐 속에서 5원 넘게 뛰어오르고 있는 달러원 환율의 움직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덧 1122원대까지 훌쩍 뛰어넘은 채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다음 개별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넥슨 GT 또 넷게임즈 한번 나란히 볼까요? 다른 종목들도 좀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은 장중한테 10% 넘게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덩달아서 밀리네요. 상승폭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넥슨 인수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미 넷마블이나 카카오 또 다수의 사모펀드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아마존과 컴캐스트도 가세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어쨌건 달아오르는 이 넥슨 인수전 속에서 넥슨 계열사들도 일제히 강한 모습을 나타냈던 오늘이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현재 움직임이 어떨까요? 역시 상승폭을 좀 줄여놓네요. 0.95%의 상승으로 일단은 유지되고 있는데 6일 연속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21,3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4일 연속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 지금 하락으로 반전이 돼서 코오롱 티슈진 주인공이었는데요. 하락폭을 좀 키웁니다. 3%. 이게 오후장 들어서 분위기가 영 아니네요. 코오롱 티슈진은 현재 41,100원대 움직이고 있는 모습 일단 확인하고요.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현재 어떨까요?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긴 하나 그리고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폭 많이 줄였고요. 일단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한다는 얘기, 양극재 사업에 뛰어든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68,500원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장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러게요. 경협주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제히 급락세로 돌아선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고요.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이 관련주들을 봐야 될까요? 사실 오늘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말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앵커님과 동감입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고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었던 부분들은 뭐였냐면은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역시나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거리는 없었다라고 좀 표현하는 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제 퇴근길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차에서 이제 나눈 이야기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우리가 이제 통일하려면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헤어진 날만큼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0년 이상 걸린다라는 거죠. 그만큼 경제적이라든가 또는 정신적이라든가 이런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좀 거치고 있는 것뿐이지 오늘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됐다 안 됐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경협주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는데 사실은 빠져나올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오늘 잠깐 들어가셨다가 오늘 급격한 하락이 나오면서 조금 충격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남북 경협주들 개성공단 관련주들이라든가 또는 금강산 관련주들 전부 다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반등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0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통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크고 작은 변동성들은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이 이제 이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 달 이내 보름 이내에 다시 한번 시세를 주겠지라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좀 손실폭이 크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회라도 조금씩이라도 정리를 하시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나 방향을 달리해서 낙폭을 키우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나의 종목이 있다면 지금 얼마나
놀라고 계실까 하는 우려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북한 관련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시장이 돌아섰고 크게 밀리는 다른 종목들이 있다면 지금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도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종목도 좀 차분히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첫 번째 종목이 포스코캠텍을 살펴볼까 합니다. 네. 이제 4월 1일에 합병도 앞두고 있고요. 네. 합병과 동시에 이제 양극재 물질에 대한 어떤 투자도 단행을 한다. 코스피 이전으로 상당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포스코캠텍 어떤 분석 가능할까요? 이 포스코캠텍이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음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인데 이제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ESM이 양극재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 2차 전지의 4대 핵심 소재인 이런 양극재와 음극재를 포스코캠텍이 꽉 잡고 있는다면 사실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고 사실 이것도 노출된 재료였죠.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포스코캠텍과 ESM의 합병에 대한 가능성은 이미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엔 단기적으로 오르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번에 이제 이 포스코캠텍의 4분기 실적을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이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른 건 아니구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서 한 40% 이상 증가를 했다는 부분들은 2차 전지라든가 또는 차량용 전지, 대형 전지 쪽에서의 이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포스코캠텍이 그런 시장 점유율을 꽉 잡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포스코캠텍과 ESM의 합병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현대차라든가 정부에서 수소 전기차에 대한 이런 보급에 대해서 확대하겠다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었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수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수소차 얘기를 말씀드렸을 때 수소로만 달리는 게 아니죠. 여기에 안에 있는 수소 에너지를 통해서 차량용 전기 에너지로 차량이 운행되기 때문에 2차 전지 또한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뭐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길가에 지나가다가 수전기차라든가 전기차가 흔하게 보일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 이것도 분명히 이제 주가에 긍정적인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주가가 좀 부진합니다만은 17년도 6월 달쯤이었죠. 코스피 이전 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10만 원짜리 주가가 16만 8천 원까지 갔었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도 요즘 주가가 좀 부진하지만 2018년도 2월 달에 이전 상장한 이후에 25만 원까지 떨어졌었던 주가가 다시 한번 35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부분들 봤을 때 코스피 이전 상장 이후에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들의 수급으로 인한 주가 상승은 충분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좋아요를 찍어도 네, 되는 거죠?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포스코캠텍 그동안도 참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었던 종목 가운데 하나고요. 앞으로도 눈여겨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엔 코오롱 티슈 좀 볼까요? 이 종목은 장중에는 그래도 좀 버틴다 싶었는데요. 또 꽤 괜찮은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락으로 전환해서 좀 낙폭 키우긴 합니다. 일단 인보사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주십시오. 이 코오롱 티슈진 앞에서 말씀해주신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판 중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으로 이제 기술 수출 6,7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때문에 코오롱 생명과학이랑 코오롱 티슈진 모두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지지난주였죠. 2주 전쯤에 제넥신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 갖고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넥신이라든가 코오롱 티슈진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제약주들이 지금까지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 종목이라든가 상장 폐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강하게 이제 메이저들의 수급들이 들어오지 못한 반면에 반도체 업종들은 1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약 30%의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수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약 지수가 지금 약 한 10%밖에 못 올랐는데요. 저는 지금 오늘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이 조금씩 밀리는데 오늘 기점으로 해서 좀 저항선에 좀 맞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수가 밀리면 밀릴수록 어느 정도 이제 경기와 조금 변동성과 민감하지 않은 이런 제약주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지금 이번에 기술 수출 이후에 코오롱 생명과학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 수출 이슈 이후에 58,200원 갔던 주가가 지금 95,500원까지 오늘 연내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코오롱 티슈진은 왜 못 올랐냐라고 하면은 이 코오롱 티슈진은 북미권, 유럽권에 있는 판권을 가지고 있고 생명과학은 일본이라든가 중국, 아시아권의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FDA 임상
진행 중이고 지금 디모드 승인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북미 쪽에서 나타나는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부족할 뿐이고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2,200명 이상의 환자분들이 투여를 했습니다. 효능도 상당히 좋다라는 평들이 많은 만큼 북미 쪽에 출시했을 때도 디모드 승인을 받았을 때 약 한 10조 원 정도 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도 연 3조 원 정도 매출이 기대가 되는 만큼 지금 수준에서 아마 좀 공략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이 미국 쪽에서도 좀 좋은 얘기가 들렸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그래도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시고 투자 의견 좋아요 가도 되는 거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뭐 다른 제약주들도 함께 또 이 매기가 좀 쏠려오는 시즌이 오길 또 한번 기다려보고요. LG 디스플레이 한번 볼까요? 최근 들어서 흐름이 괜찮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힘이 조금 보여지고요. 수급도 꾸준히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큰 손들의 수급도요. 내년에는 진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판단도 좀 내려주십시오. 사실 내년에 바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 물음표죠? 그렇죠. 물음표인데 퀘스천 마크를 좀 던지고 싶은데 다만 지금 너무 주가가 싸다라는 인식에 좀 이 저가 메리트가 상당히 존재하다라는 부분들은 역시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LG 디스플레이가 너무나 우울한 해였죠. 시장도 안 좋았지만 중국 쪽이라든가 또는 애플 쪽에서 발생했었던 이런 악재들이 LG 디스플레이에 전부 다 이제 반영이 됐었죠. 특히나 이제 중국의 이제 BOE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랑 경쟁을 하면서 뭐 LCD 패널 쪽에서의 이런 수요라든가 OLED 쪽에서의 경쟁이 중국과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어려웠을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이번에 삼성이 폴더블 폰을 출시를 했는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애플한테는 삼성전자를 조금 보고 배워야 된다 이렇게 워딩을 할 만큼 애플이 지금까지 조금 이 잡스 이후에 혁신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뭐 협력사라든가 부품사,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 이제 화웨이라든가 삼성도 이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하고 있고 애플도 이 트렌드를 뒤처질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이제 폴더블 폰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혁신을 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수준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관건은 지금까지 조금 너무 비중이 많이 차지 있었던 LCD 쪽에서 라인을 전부 다 이제 OLED로 돌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가 할 수 있는 거는 퀄리티를 높이고 이제 가격 단가를 낮추는 거죠. 지금 당장 프로핏, 영업이익이라던가 당기순이익을 높이기보다는 전체적인 셀링, 그러니까 매출액만 전체적으로 늘리고 시장 점유율을 높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의 입지가 다져진 이후에 그다음 영업이익, 가격 단가를 좀 높이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수급 상황이라던가 가격적인 메리트를 봤을 때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퀘스천 마크는 달고 싶지만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도 투자 의견 좋아요를 주시는 건가요? 네, 좋아요 의견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요. 현재 수준에서 한 23,000원까지는 1차적으로 갈 수가 있고 만약 이 가격을 돌파한다면은 25,000원까지는 좀 노려보셔도 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일단 탑픽을 그래도 하나만 꼽아볼까요? 오늘 다 좋아요를 주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다뤄보지 못했었던 제약주들 코오롱 티슈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내일장 탑픽으로 올려놓고요.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또 들어온 소식은요. 김정은 위원장이 업무 오찬 그리고 서명식 없이 정상회담장을 떠났다라는 내용까지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도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호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연 앵커입니다.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방금 북미 정상들의 오찬이 취소되고 서명식도 취소됐다는 소식에 양대 지수 모두 급락으로 장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들의 급락으로 양대 지수 모두 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81% 강한 조정으로 2,200선 깨지며 2,194에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79% 더 강한 조정인데요. 740선 깨지고 741에 오늘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먼저
주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상위 5개 종목 모두 파란불 키며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반도체 가격 하락 우려에 일제히 반도체들 내림세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꾸준히 하락폭 키워갔고 삼성전자 3.64% 강한 조정으로 45,100원으로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이 바이로메드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조금 좋은 모습이네요. 빨간불 키며 장마감 준비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는 상승으로 69,800원에 오늘 장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돌아봤습니다.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거래일 마감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4시경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하노이 선언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 북미 정상들의 오찬과 서명식이 취소됐다는 소식에 우리 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1.53% 빠지며 2,200 또 2,196에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2.57% 강하게 조정받으며 732에 오늘 마감했습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기관이 강하게 사는 모습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매도와 매수 갈피를 잡지 못했는데요. 이내 매수로 방향을 틀면서 기관 오늘만도 2,700억 원 넘게 사는 모습 보였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로 대응하는 모습 보였네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기관이 역시 사는 모습 보였네요. 오늘 852억 원 사는 모습이었고 개인과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과 같이 역시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특징주 먼저 앱클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 참 잘 갔던 하루였는데요. 그중에서 앱클론을 특별히 살펴볼게요. 앱클론이 대장암, 이중항암 함체 모멘텀에 주목하라는 증권가 분석이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강세 보였는데 어제 장도 7%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오늘 장 초반 9%까지 상승했고 계속 6%대 상승 유지했는데요. 오늘 장 후반 가면서 하락폭 키워갔고 2.38% 상승하며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 특징주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요즘 연일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오늘 디램 등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오늘 주가 강한 조정 받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타났고 오늘 장중 7만 원 선 깨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5% 넘게 조정 받으면서 7만 원에 주가 형성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